안녕하세요. 보이차의 꼴이다 김준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물의 선택, 어떤 물로 보이차를 우릴 것인가, 어떤 물로 우렸을 때 가장 맛있는 보이차를 마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여러 가지 태도들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한마디로 한 글자로 요약하면 즐거울 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는 즐기는 대상이다. 차를 마심으로써 가장 높은 쾌락의 절정에 이루고 싶다. 차를 통해서, 차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아타락시아를 즐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행위, 이것이 제 차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신전에 보면은 차는 물의 신이요 정신심자입니다. 물은 차의 체이니 몸체자, 정신과 몸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수가 아니면 그 신이 나타나지 않으며 정다가 아니면 그 체를 볼 수 없다라고 기록할 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저술한 책 보이차의 꼴이다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한 부분을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은 2015년도에 초판본이 나와가지고 지금 재판을 거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3판은 종이책으로 다른 게 가능하지 않고, 세 번째는 전자책으로 지금 출시를 해서 전자서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자책 형태로 구입해서 구독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유튜브를 보면서, 방송을 보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보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책을 구매해서 한번 보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차 맛은 80%가 물맛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좋은 차를 구하기 위해서 먼 데까지 돌아다니고, 그리고 어디에 물맛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3대 샘물 해가지고 언급하는 분들이 많고, 저는 이전에 이 생각들과는 좀 다른 그 생각들을 다 그 내용을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차 생활에 한번 심각하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통 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산마루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맑고 가볍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산 아래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맑고 무겁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지층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 맑다는 공통적인데, 산마루에서 나오는 물은 가볍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 솟아나는 물은 무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 위쪽보다는 아래쪽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왜 무거운지는, 그건 우리 그렇게 크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죠. 일단은 빗물이 지층을 통과하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지층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미네랄 등등을 함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지층을 통해서 솟아오르면서 많은 미네랄들을 함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순수한 물 이외에, 물 성분 이외에 다른 성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금 또 한 가지 상고할 내용이 있는데, 진수는 스스로 8가지 덕을 지녔다. 첫 번째가 가볍고, 그 다음 맑고, 시원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냄새가 나지 않고 비위에 맞고 버거서 배탈이 없다. 뒤에 내용보다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공통점이 있는 부분만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진수 8덕 가운데 공통되는 내용은 일단은 맑고죠. 그리고 또 하나 가볍답니다. 여기서도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가볍다, 가벼운 물이 좋다, 이런 내용들을 쭉 언급하면서도 대개 사람들은 이 근본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디에 있는 샘물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사실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 인터넷
그래서 차 마시는 분들이 차 애호가들이 올린 그 포스팅한 글들을 보면은 되게 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주도에서 나는 땡땡수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물로 우려야 차가 가장 맛있다라고 당연한 것처럼 되게 어떤 그 찻자리에서 차를 그 같이 그 나누기 위해서 찻잔을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보면은 우리에다가 그 자리에 미리 땡땡수를 준비해 놓고 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물이 맛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이 물로 해야 차가 맛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제주도의 땡땡수는 한라산이라고 하는 한라산의 높이가 1950m에 해당돼요. 물론 정상부터가 아니고 중간쯤이라도 어디선가부터 지층으로 들어가서 그 지층을 통과해가지고 그것이 다시 이제 맨 아래로 갔다가 산 아랫부분에 와서는 보통 우리 용천수라고 얘기하죠. 그 현무암 지대의 지층을 뚫고 올라오는 물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미네랄 성분들을 물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물이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제 지론은 이런 물들은 성질이 되게 무겁다. 그래서 일상적인 음용수, 음용수로 사용할 때는 물맛도 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에는 그런 물질들이 몸에 들어감으로써 몸 속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단히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물이 무겁기 때문에 차를 우릴 때는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다. 오히려 그 물과 차의 관계를 얘기할 때 어떤 물이 무거운 물인가, 어떤 물이 가벼운 물인가, 특히 가벼운 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그 정수기 물을 강력히 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저도 그 차박이나 늘 정수기 물을 정수기를 연결해서 거기서 정수한 물을 받아서 차를 우릴 때 사용합니다. 정수기 물은 그 삼투압 정수기,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필터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 이외의 다른 성분들을 걸러내므로써 거꾸로 아까 땡땡수와는 달리 음용할 때의 맛은 순수한 물 위주이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건강에도 또 그것이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를 마신다, 차를 우리기 위한 도구다, 단지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물이 대단히 가볍기 때문에 땡땡수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맛있는 차를 우려내는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 얘기를 할 때 빠뜨리지 않는 소재가 하나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바로 무쇠 주전자 얘기입니다. 무쇠 주전자. 우리나라의 차 마시는 분들이, 차 애호가들이 되게 차방을 가지고 있는 차 애호가들이 차방을 꾸밀 때 밑에다 다다미를 깔고 거기에다가 찻상을 놓고 안전병에 찻상을 놓고 무쇠 화로를 놓고 숯불을 피워서 무쇠 주전자를 놓고 피워가면서 그 물로 차를 우려서 마시는 거, 그리고 차를 대접하는 분위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런 분들의 생각과 제가 각을 세워서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만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차를 우린다. 그러면은 그 무쇠준자 속에 물이 끓는 순간 5초도 안 지나서 금방 그 무쇠준자 속에 포함되어 있던 거기에 있는 그 철 성분이 찬물 속에 배어 나와가지고 나와서 그 물은 대단히 무거운 물이 되죠. 무거운 물이 돼서 그 물로 차를 우리면 굉장히 그 가벼운 차 맛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그 경험은 저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차관에서 같이 보이차를 마시면서 차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할 때에 실제 무쇠 주전자를 오래된 남부 철기에서 만든 일제 무쇠 주전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그걸로 끓인 물로 차를 우려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전자에다가 스테인리스 주전자에 넣고 물을 끓인 물로 우린 차와 두 개를 같이 넣고 여러 사람이 그 차 맛을 비교해 가면서 확인했던 적이 있는데 물 맛이 대단히 맹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차나 아니면은 청차료처럼 향과 맛이 대단히 민감한 차들, 이런 차들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 맛을 먹고 향을 많이 잡아먹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무쇠 주전자류는 예전에 이런
예전에 제가 이제 이걸 짧게 방송을 만들려고 지금 타이머를 맞춰놨더니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이 무쇠 주전자가 특히 발달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일본에서 왜 이 무쇠 주전자가 발달했는가? 꼭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차문화는 되게 성격이 있다. 녹차 위주고, 그리고 특히 또 말차가 되게 발달되었죠. 그 말차를 우렸을 때 나오는 그 맛과 그리고 특징들, 차 맛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무슨 주전자가 왜 필요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그 무거운 그 물이 차 속에서 나오는 강한 맛들을 잠재워서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본에서는 무쇠 주전자가 발달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큰 비판식이 없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물로 차를 우리는 것을 분위기를 되게 선호합니다. 문화는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즐기는 차들은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죠. 여러 각국에서 들어온 다양한 종류의 차들 그것도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또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차 맛, 그 특징을 제대로 즐기려면 이런 무비판적인 태도보다는 객관적인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벼운 물, 그리고 깨끗한 물, 그런 물로 차를 우렸을 때 맛있는 차를 우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실천이 필요합니다. 실천. 단지 누가 얘기하니까 그래 땡땡소가 가장 좋다더라. 나도 땡땡소 우리면은 큰 오류가 없이 맛있는 차를 우린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땡땡수만이 맛있는 차를 우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과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정말 이러이러하다. 정수기를 통해 가지고 걸러낸 물, 무거운 요소를 전부 다 제거하고 순수한 물로 우렸을 때 얼마나 더 맛있는 물을 제가 지금까지 한 그 물에 관한 얘기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물의 경중과 그리고 차 맛의 경중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물이 가벼우면은 차는 강하게 느껴지고 물이 무거우면은 차 맛은 가볍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얘기를 예전에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소설가 김동인이 쓴 단편 소설 약한 자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방금 식민지 현실을 시대적 배경으로 저는 그 내용과는 역설적인 관점에서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약한 자의 기쁨. 그리고 약한 자의 장은 일단 물이 되겠죠. 물이 약할 때 우리는 그 참맛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약한 물로 섬세하고 강한 맛과 향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어깨 쭉지에는 오화이 등선 날개가 돌아서 하늘로 나르는 신선이 돼야 하늘로 나르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선 이련이 이런 경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선이 되는 느낌은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차를 마시면서 맛있는 차 즐겨봅시다. 타락시아를 위하여 보이차의 꼴리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